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완성된 모델링의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주 프로페셔널한 렌더링이라기보다 입문 단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사항들, 알아야 될 내용들,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아주 더 잘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별도로 좀 인터넷을 찾아보시거나 쉐이더 관련 튜토리얼들을 찾아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설명이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팅을 한번 이번에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머테리얼을 적용하는 방법부터 간단히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러기 전에 이 위에 보시면 뷰포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 모드 이런 게 있을 때 뷰포트에서 이 지구 모양, 공 모양이 있는데 이게 뭐 말씀드렸듯이 맨 왼쪽에 있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모드가 되고요. 뷰포트가 두 번째 거는 모델링을 할 때 주로 쓰게 되는 쉐이딩이고요. 세 번째부터는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머테리얼을 약간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적으로 렌더링 을 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 렌더링 뷰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할 텐데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할 때는 마지막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버튼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 거고, 어느 정도 계획 단계, 렌더링을 하는 계획 단계, 어떤 머테리얼을 어디에 넣을지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여기서 미리 보기 프리뷰 단계에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프리뷰 단계로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블렌더 렌더는 크게 기본적인 걸로는 그 렌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프로퍼티에 보시면 툴 밑에 렌더라는 이 프로퍼티에 보시면 렌더 엔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 이브나 워크벤치, 사이클스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아주 고품질의 효과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이클스라는 걸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되고, 가볍게 내가 실시간으로 렌더링 화면을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브라는 걸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제 어떤 머테리얼들 같은 경우에는 이브에서 되고 어떤 건 사이클스에서 안 되고 사이클스에서 되는데 이브에선 잘 안 보이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이클스가 최종 렌더링에 가깝기 때문에 일단 사이클스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가 더 쉽기는 하거든요. 클로 렌더 엔진을 설정을 해 두시고요. 그 밑에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이클 렌더러를 뭘로 돌릴 건가 라고 선택을 하는 항목입니다. 이거를 GPU 컴퓨트라고 하는 걸로 해주시면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GPU를 이용해서 렌더링이 진행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를 설정을 하고 쓰시면 되고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환경을 설정을 하셨으면 맨 밑에 바로 밑에 보시면 그 포맷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아웃풋이라는 프로퍼티 안에 있는데 이 포맷 안에서 해상도를 어느 정도 최종 출력을 할 건가 결정을 하는 항목이 있고요. 또 밑에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은 프레임 레이트나 1초에 몇 프레임을 넣을지 그런 걸 결정하는 거, 그리고 프레임을 밑에 있는 이 애니메이션 창에서 타임라인에서 몇 프레임부터 몇 프레임까지 실제로 렌더링을 진행할 건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렌더링을 한 최종 결과물이 어떤 폴더에 저장이 될 건가. 기본적으로는 C 드라이브에 TMP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특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이름이 같으면은 계속 애니메이션이 파일이 덮어쓰기가 됩니다. 그거를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고요. 지금은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해 놓으시면
시간이 되면 이브 설정하는 것도 좀 보면 좋긴 하겠는데 오늘은 일단 사이클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세팅을 하고 네, 일단 여기서 진행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이 오브젝트가 지금 이 바디 하나가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안에는 램프도 있고 라이트도 있을 거고 투명한 유리창도 있을 거라서 이런 것들을 각각 분리해 주면 좋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하지 않고 이 에디트 모드로 들어갔을 때 이 면 단위로, 페이스 단위로 머티리얼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따로 이제 적용을 하시려고 하면 이런 유리창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P 눌러서 세퍼레이트 해주시면 별도의 오브젝트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렌더링을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일단 합쳐진 상태로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진 형태로요. 합쳐진 형태로 우선 해보도록 할게요. 바디를 일단 내가 재질을 적용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옆에 프로퍼티에서 머테리얼이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지난번 슈링크 맵 할 때 기본적인 재질을 넣어놨었는데 여기서 새로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것도 없다 치고 그래서 빈 화면이면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아무것도 머테리얼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오브젝트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 빈 머테리얼이 하나가 생깁니다. 칸이 하나 생기는 거죠. 리스트가. 그래서 밑에 있는 New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머테리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정해 줄게요. 바디 컬러로 정의를 해주고요. 밑에 프리뷰 탭에서 보시면 렌더링이 되었을 때 어떤 재질이 될지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평면일 때, 사각형일 때, 다양한 형태일 때 이걸 알 수 있는 미리 보기 창이 하나 있고요. 주로 우리가 건드리게 되는 건 밑에 서페이스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어떤 걸로 해볼까요? 클릭을 하시면 피커가 나오고요. 이 컬러 피커를 움직이셔서 어떤 색을 할지 약간 노란색, 푸른색 정도로 정의해 봅시다. 그리고 밑에 메탈릭, 이게 어느 정도 반사값을 가질 거냐, 그 정도를 세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변에 있는 환경을 얼마나 반사를 시킬 거냐 하는 거를 결정하고 얼마나 더 말 그대로 금속에 가까운 재질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밑에 러프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서페이스의 거칠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메탈릭과 러프니스를 같이 조합을 해서 이렇게 반짝거리는 재질을 만드실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빛이 많이 확산되는 거친 느낌의 서페이스를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메탈릭을 쭉 올리고 러프니스를 제로로 갖고 가면 이렇게 검은 반사체의 재질을 가지게 됩니다. 사이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컴퓨터 사양이 조금 있어야지 원활히 돌아가요. 그래서 최초에 한번 이렇게 머테리얼 설정을 하실 때 살짝 컴퓨터가 계산하느라 버벅될 수는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러프니스는 적당히 주고요. 메탈릭도 적당히, 제가 봤을 때 적당히 이 정도 느낌. 0.4 그리고 0.25 정도 주고요. 밑에 있는 IOR이라고 하는 거는 투명체일 때 더 관여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놔두고요. 일단 요 정도 가장 기본적인 거를 이용을 해서 머테리얼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문에만 색깔을 한번 다르게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탭 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시고 내가 원하는 면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리스트로 다시 돌아가서 플러스를 또 눌러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New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이름을 윈도우즈
라고 이름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Assign, Select, Deselect라는 버튼이 이제 생긴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을 선택을 하시고 Assign 등록을 눌러주시면 이 면에 이 머티리얼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적용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잡은 면보다 이게 훨씬 더 좁게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얘도 서브 디비전 그 모델링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이 면들을 별도의 오브젝트로 꺼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 눌러서 셀렉션 해서 꺼내주시면 똑같이 이 완벽한 면의 면적을 차지하는 오브젝트로 바뀌고 바로 이 컬러가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창문 머테리얼에 지금 바디 컬러도 같이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친구는 리스트에서 빼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창문 클릭하시면 윈도우즈 컬러, 그 다음에 바디 클릭하시면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바디에서는 또 창문 컬러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마이너스를 눌러서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다시 탭 들어가서 바디 컬러에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기 전에 창문부터 합시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창문 선택을 하시고 윈도우즈 컬러 머테리얼을 쭉 내려보시면 이 투명체로 만들어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서 빛이 얼마나 이 오브젝트를 통과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가중치를 주는 건데, 이거를 맥스로 해서 최고가 1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데 살짝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컴퓨터가 잠깐 멈춘 듯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창문이니까 유리 재질이다 보니까 러프니스 값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낮게 설정을 해줘야겠죠. 0.01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투명해 보이지 않는데 이따가 HDRI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이클 본격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정한 렌더링 화면으로 그 버튼을 넘기시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언뜻 보실 수가 있죠. 아직 조명 설치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꺼멓게 보이는 거고요. 일단은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바디를 선택을 하셔서 탭 키를 눌러서 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깔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lt 클릭하셔서 이렇게 쭉 선택을 하고, 물론 이게 미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방 똑같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번에는 베이스 컬러가 아니라 이제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이름을 New 눌러주신 다음에 컬러 포인트라고 할까요? 컬러 포인트라고 명령을 하고 베이스 컬러를 노란색, 노란색 그렇고 약간은 어두운 노란색 정도로 하고 Assign을 눌러 주셔야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된 면에 Assign을 눌러 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것도 살짝 안쪽으로 들어와 있긴 한데 원래 우리가 설정하려는 면보다도요. 그렇지만 일단 그냥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마크 샤프를 하면 괜찮으실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일단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 안에 이 앞쪽에 이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 화면 그릴인지 화면인지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플러스를 눌러서 리스트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름을 New를 눌러서 새로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스크린이라고 할까요? 스크린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고 어사인해서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적용된 걸 확인을 해보시고 베이스 컬러는 좀 어둡게
그리고 러프니스는 거의 없게, 반사체가 되게 0.02, 메탈릭은 약간 올려볼게요. 0.2 정도로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약간 블랙 LCD 화면 같은 걸 만들어 보았습니다. 머테리얼이 끝까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분리를 이 친구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고, 우리가 이 바디랑 똑같은 컬러를 해야지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색깔이 먹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머테리얼이 있기 때문에 적용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다른 오브젝트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를 클릭하시고, 기존에 있던 머테리얼을 사용하시려면 여기 밑에 있는 뉴 바로 왼편에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기존에 만들었던 머테리얼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디 컬러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지난번에 데이터 트랜스퍼로 이렇게 넘볼 값을 맞춰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이죠. 렌더링을 해도. 그리고 다시 탭키로 눌러서 이 안에 들어갔을 때 라이트 정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라이트 같은 거, 데일러닝 라이트 같은 거를 설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Alt 클릭해서 이 면을 전체 다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뉴, 그리고 머테리얼에 Light GHD 뭐 이렇게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가능하면 한글 말고 영어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스페이스 공백보다는 이렇게 언더바를 사용해서 공백을 띄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발광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베이스 컬러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그래서 스페이스 안에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에미션이라고 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에미션 탭 안에서 빛의 색깔과 약간 푸른색 정도로 할까요? 푸른색 정도로, 청록색, 이 정도 색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밑에 스트렝스, 이 빛의 강도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렌더링 화면을 보고 결정을 해야겠지만 어사인을 안 했죠. 그래서 이 클릭된 면에다가 어사인을 해주셔야지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렌더링 씬을 보고 이 항목은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큰 머테리얼의 적용은 끝난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안쪽은 검은색으로 해볼까요? 탭으로 들어가서 이 면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기존에 있는 스크린 그대로 이용해서 어사인해서 블랙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에도 일단 탭해서 들어갔을 때 머테리얼 같은 경우에는 경계를 지어주고 좀 선택을 하기 쉽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편리해요. 그래서 엣지 선택 모드 숫자 2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Alt로 이 동그라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크 심이라고 뭐랄까 경계를 내가 이렇게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 심이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빨간 경계가 생깁니다. 그리고 면 선택 모드로 가셔서 L키를 누르시면 이 마크 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여기 커서를 두고, 면은 선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커서를 두고 여기 L키를 누르시면 여기가 선택이 되고, 여기 L키를 누르시면 선택 해제를 하고, L키를 누르시면 이 심을 경계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면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elected Linked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물론 이제 노멀 방향, 노멀이 같은 거 밑에 보면 옵션이 있는데 지금 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선택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머테리얼을 적용하고 난 뒤에는 머테리얼이 다른 항목끼리
면들끼리 연결된 면들끼리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마크 샤프를 한 엣지 기준으로 선택을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지금은 일단 심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요. 한번 머테리얼을 적용하고 난 뒤에는 사실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 있는 친구를 타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L키를 눌러서 심을 지정해주고 난 다음에 요 위에 부분만 선택을 하고 플러스 다시 타이어를 새로 만들어 줘야겠죠. 나중에 텍스처링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냥 진행할게요. New를 눌러서 또 머테리얼을 만들어 주고 이름을 타이어라고 지정을 하고 베이스 컬러는 아주 어둡게, 아주 블랙으로 가기보다는 약간 회색 정도로 선택을 하시고, 전혀 메탈릭한 물체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러프니스가 굉장히 높겠죠. 빛을 반사를 많이 안 할 테니까 이 정도로 해서 적용, assign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링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저도 공부를 더 하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들을 L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고 다시 플러스 누르시고 기존에 있는 그냥 바디 컬러를 쓰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바디 컬러를 누르시고 assign 하시면 바디 컬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머테리얼을 설정하는 게 끝난 것 같습니다. 또 뭔가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걸 다 진행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HDRI 맵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RI 맵이라고 하는 거는 빛의 정보를 같이 기억해 둔 이미지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그 가상의 어떤 빛을 쏴주는 사진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 파일을 먼저 얻으셔야지 여기다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사진 파일은 이미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브라우저로 가셔서 뭐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폴리 헤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폴리헤븐이라는 사이트에서 HDRI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 항목 중에서 위에 있는 Asset 밑에 HDRI S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아마 그냥 메인 화면에 이게 뜰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있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들어가 보시면 HDRI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많이 뜨네요. 무료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광고가 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실내 이미지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스튜디오, 인도어, 아웃도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스튜디오 중에서 하나 골라보도록 할게요. 스튜디오, 자동차 스튜디오에 어울릴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실내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연습이니까 뭐든 골라도 상관없겠죠. 이 정도 골라볼게요. 이런 스튜디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운로드 EXR이라고 하는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용량이 꽤 커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자기가 쉽게 불러올 수 있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블렌더 강좌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21.3메가인데요. 폴더 얘기를 해서 다운로드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렌더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 빨간 공 모양 프로퍼티 중에서 월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월드에다가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월드라고 하는 건 이 뷰포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어떤 구형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드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컬러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이 노란 점이 있는데 이 노란 점을 눌러 보시면 텍스처 중에 environment texture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고 다음에 오픈 누르셔서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던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스튜디오 스몰 01 4K EXR이라고 받아뒀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시면 세팅이 기본적인 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뷰포트 화면에서 프리뷰 화면에서도 뷰포트 화면 옆에 꺽쇠를 눌러서 이 옵션 중에서 신 라이트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주시고 또 신 월드라고 하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HDRI 이미지가 이제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생기면서 스튜디오에 있는 저 사진에 있는 빛을 이 오브젝트가 받아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바닥이 없으니까 좀 썰렁하네요. 그래서 바닥 하나 만들어 줄게요. Shift A 눌러서 메쉬 실린더로 할까요? 네, 실린더로 한 다음에 S 크기를 엄청 크게 키우고 SZ 작게 다시 SZ 그리고 Shift Z에서 가로로만 넓게 그리고 사이드 뷰에서 GZ 사실 그냥 면으로 해도 되는데 저는 덩어리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면 저 멀리 있는 저 라이트에 빛을 받아서 그림자도 생기고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조금 어설픈 이미지의 렌더링 이미지인데요. 프리뷰가 아니라 이거를 사이클스 렌더를 볼 수 있게 마지막 렌더링 뷰포트 쉐이드로 가시면 여기서도 이 꺽쇠를 눌렀을 때 신 라이트, 신 월드가 적용되어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레벨의 간단한 제일 쉬운 렌더링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반사값을 준 영역이기 때문에 이 반사값이 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렌더링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라이팅을 넣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HDRI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렌더링을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Shift A 눌러서 라이트라는 항목 중에서 에어리어 라이트, 사각형 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하나 추가를 하고 GX 너무 작네요. 그래서 S 크기를 키우고 RZ 10도 돌릴까요? RY 이렇게 그다음에 프론트 뷰로 가서 약간 위에서 이 노란 점이 이 빛이 쏴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 라이트를 선택을 하시고 다시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밑에 프로퍼티 중에서 이렇게 전구 모양 아이콘이 하나 새로 생겨요. 그래서 여기 딱 클릭을 하시고 어느 정도 밝기로 이 친구를 쏠지 어떤 색깔의 빛이 될지를 결정하실 수가 있으세요. 약간 노란 계열로 잡아주고 파워를 일단은 100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기서 이제 라이트가 나와서 이 오브젝트에 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은 약간 이렇게 메인 라이트와 그런 걸 나누는 다양한 조명에 대한 이론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자, 라이트를 여기 하나 설치하고 다음에 Shift D 눌러서 똑같이 복제를 해서 반대편에도 하나 설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R, Y 이번엔 반대로 돌려야겠죠. 탑뷰에서 RZ
이렇게 돌려서 G 이렇게 이쯤에서 한번 써볼까요? 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컬러는 좀 노란색이랑 오히려 반대되는 컬러, 보라색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핑크, 보라색. 네. 아주 자연스러운 광은 아닌데 좀 더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유리창 있는 부분이 왜곡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런 것들을 IOI 값을 조정을 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다시 클릭을 해서 머테리얼 프로퍼티로 가서 여기 IOR 값이 기본이 1.5인데 거의 왜곡이 없는 레벨이 아마 1일 겁니다. 근데 이게 왜곡이 너무 없으면은 또 리얼한 감이 줄기 때문에 뭐 한 1.2 정도, 너무 크네요. 1.02 정도 해서 진행을 해볼까요? 1.1 1.1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공면 유리에서는 왜곡이 일어나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렌더링을 하시게 되면 저 뒤에 있는 저 스튜디오 화면이 굉장히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렌더링 씬을 할 때는 안 보이게 하신데 일단 렌더링 한번 진행해 볼게요. 렌더링을 하시는 방법은 카메라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서는 이 오브젝트 중에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렌더링이 진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렌더링은 위에 있는 메뉴바 중에 최상단 메뉴에서 렌더 이미지를 누르시면 렌더링이 돼야 되지만 밑에 카메라가 없다고 이렇게 뜨죠. 카메라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래서 Shift A 카메라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일단은 조금 편한 대로 옮길게요. G 눌러서 이쯤. 이 블렌더 세팅 자체가 되게 작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이 환경 설정을 할 때 모빌리티 사이즈에 맞게 굉장히 카메라 자체도 모든 새롭게 나타나는 유닛들이 오브젝트들이 굉장히 좀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키우고요. G, Z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숫자 키패드에서 숫자 키가 아니고요. 숫자 키패드에서 0 누르시면 0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 카메라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렇게 격자가 나타나면서 지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도 가능은 한데 지금 카메라가 너무 작기 때문에 보고 있는 영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0 누르셔도 굉장히 일부분만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카메라를 뭐 뒤로 물리거나 뭐 해야겠죠. 그럴 때는 일단은 N키를 눌러서 옆에 있는 옵션 창을 열어주시고요. 뷰라는 항목에서 여기서 지금 카메라를 저희가 직접 G키를 이용해서 이동하거나 뭐 스케일을 바꾸거나 하는 것들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뷰포트를 우리가 마우스 중간 버튼을 이용해서 움직이듯이 이 화각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카메라 to 뷰라는 옵션을 켜주시면 이제 우리가 숫자키 0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뷰포트를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하면 여전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여기서 우리가 각도를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지금 오브젝트가 안 보이죠. 이 오브젝트가 안 보이는 이유는 자동차가 너무 커서 그래요. 그래서 이 카메라도 옆에 가서 프로퍼티에 카메라 모양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예전에 이 뷰에서 설정해 줬던 클립 스타트 엔드가 있잖아요. 이거를 똑같이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카메라로 가서 여기도 보시면 렌즈 뭐 몇 미리를 쓸 거냐, 뭐 보통 사람 눈이 50mm 렌즈거든요. 그래서 50mm로 놔두고 클립 스타트가 지금 너무 작게 돼 있는데 이거를 1로 바꾸고 그다음에 엔드도 이거랑 똑같이
아주 넓은 범위로 50만 정도 되나요? 이거로 바꿔주시면 이 영역 안에 실제로 렌더링 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혹시 뭐 저처럼 이 유닛을 바꾸지 않고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없이 한 번에 보이실 확률이 크고요. 처음부터 제 영상을 차근차근 따라오셨던 분들은 저처럼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때 카메라 투 뷰라는 옵션을 꺼주시면 이렇게 뷰포트를 돌리면 바로 카메라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0키를 다시 누르고 카메라 투 뷰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 빠져나오지 않고 이 사각형 프레임에 맞게 우리가 렌더의 구도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단축키는 F12입니다. 일단은 위치를 알기 위해서 렌더라는 항목 밑에 메뉴바 밑에 렌더 이미지를 누르시면 같은 구도로 렌더링이 진행되게 됩니다. 사이클 렌더 같은 경우에는 렌더러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좀 컴퓨터 성능 사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싫으시면 이뷰를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 세팅하는 렌더링 자체는 오래 걸리지만 그 세팅하는 시간이 비교적 간단하고 최종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이클 렌더를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렌더링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면 굉장히 좋겠지만 세이브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 이미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 세이브 에즈 이렇게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폴더에다가 버스라고 할까요? 버스라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셔야지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렌더링이 완성되게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이렇게 배운 것 같고요. 투명 재질도 사실은 좀 어설프게 진행이 되어 있기는 한데 쉐이더를 좀 더 만져가지고 사실은 각각 재질 하나하나씩은 다 공부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거를 여기서 다 언급을 할 수는 없고 따로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렌더링을 하시기 전에 이 배경에 있는 HDRI 이미지가 나는 렌더링 씬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이 렌더라는 프로퍼티에 가셔서 밑에 필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트랜스페어런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하나 해주시면은 배경에 있는 HDRI 이미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대신 거기에 있는 것들이 반사되는 것이나 빛의 효과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렌더링을 진행을 하시면은 F12 키를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배경이 이렇게 비어있는 PNG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깊게 공부하지 않고 블렌더 마켓이라는 곳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머티리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적용하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돈을 들이시면 이 환경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이런 환경도 다 이미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